제가 예고를 미리 드렸던 것처럼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를 연달아서 할 건데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는 항상 어떤 책에는 두 개가 같이 나와. 왜 때문에 같이 나온다 그랬지? 둘이 쓰는 거 쓰는 공통으로 쓰는 데도 맞아. 공통으로 쓰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비교해서 공부하면 용이하므로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는 항상 같이 나옵니다. 투부정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투부정사 제가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투부정사는 전체적인 맵을 그려가면서 이 포인트가 어디에 들어가는 개념이지? 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투부정사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품사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 뭐뭐뭐. 일단 기본적인 거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A 일단 보시죠. 투부정사의 의미하는데 여기까지는 또 알아. 투부정사는 어떻게 생긴 애들을 투부정사라고 했더라? 투 플러스 동사 투 플러스 동사 원형. 그래 여기까지는 알아.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인칭이나 수에 한정되지 않으면서 문장 내에서 자, 투부정사라고 하는 애는 이 투부정사의 뜻이 제가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몇 가지 품사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세 가지 품사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그 품사가 뭐뭐뭐일까? 이게 주 품사는 사로 끝나야 돼요. 명형부 부사는 일단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맞아요. 부산이 있긴 해요. 형용사도 무조건 있어요. 맞아요. 그럼 다 왔네요. 첫 번째 명사. 일단 명사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용사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사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맵을 그려가면서 공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다. 지금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야 이것까지는 알겠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야 이것까지는 알겠어. 그럼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세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명사. 명사. 방금 했던 명사. 얘들아 이 기본적인 건 외워야 돼. 두 번째는 무슨 사? 형용사. 형용사. 세 번째는 무슨 사? 부사. 부사. 우리가 이제 각각 이 개념에 해당하는 것들을 공부를 할 거거든. 그럼 내가 뭔가를 이야기를 했을 때 얘는 아직까지 우리가 명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이제는 형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 다음 마지막에 여기는 부사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맵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게 다 머릿속에 떠다니고 있어서 지금 배우고 있긴 하지만 셋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분을 못한다? 이러면은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N에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지금 여기서부터 같이 공부를 할 거고 제가 각각의 포인트가 나올 때마다 얘는 어디야 라고 하는 걸 같이 한번 짚으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얘가 프린트가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일단 여기 B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 하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부정을 한번 해볼 수도 있거든요. 아니다라는 의미를 쓰는 거죠. 그럼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부정으로 써줄 때는 그 앞에 뭐만 쓰면 돼? 이게 not과 같은 부정어를 그냥 투부정사 앞에 그냥 아무런 변형 없이 그냥 쓰시면 돼요. not 플러스 투부정사. 그 다음에 절대 안 하는 거라고 그 부정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never 써도 괜찮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밑에 문장 구조를 조금 파악하기는 힘들 수 있긴 하겠지만 요거에 투부정사가 들어간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을 때 The teacher, 선생님은 우리에게 교실에서 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뛰는 것을 to run이라고 쓰겠죠. 근데 뛰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쓸까? Not to run 이렇게 쓰면 돼요. Not to run 할 때 He promised, 그가 약속했다. 술을 절대 안 마시는 거야. 그러면 to drink 앞에다 뭐 써주면 될까? Never to drink. 절대 안 마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얘는 부정을 좀 강조해주기 위해서 never 써주면 됩니다. He promised never to drink again.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기까지 됐으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명사적 용법부터 우리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한 소리예요.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을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겠지. 그러면 얘가 문장 내에서 원래 명사가 들어갔던 자리에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럼 문장에서 명사는 원래 어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주어 목적. 그래, 이게 주어 목적어 보호야. 원래 우리가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명사가 쓸 수 있는 자리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였거든요. 그러면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쓸 때는 동일하게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주어 자리는 어떻게 쓰이고 그 안에서 목적어 자리 어떻게 쓰이고 그 안에서 보호 자리 어떻게 쓰이는지 하나씩 볼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1단계 명사에서 명사는 원래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지. 지금 2단계에 대해서 하나 보는 거야. 자, 주어 역할부터 보도록 할게. 우리 주어라고 하는 애는 통상적으로 문장의 맨 앞에 붙어서 어떤 조사들이 붙어서 해석이 되는지 기억나요? 뭐 하는 거? 자, 주어라고 하는 애는 잘 들어보세요. 내가 I am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야 라고 할 때 누가 주어예요? I. 그러면 나에다가 뭐 붙여서 해석했어? 동사. 해석할 때 나는 선생님이야 라고 했으니까 은는을 붙여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투부정사의 명사 적용법은 원래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은 아니면 뭐뭐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애들이 투부정사의 명사 적용법의 주어 자리에 쓰인 케이스예요. 이것의 예문을 한번 보면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 자, 이런 애들을 왜 쓰게 돼야 되냐면 사전에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나오는 단어가 있어? 명사 형태로 없지? 근데 운동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있지? 그치? 그러면 그 동사를 명사화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쓸까? To exercise.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주기 위해서 쓰는 게 투부정사인 거야. 왜?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명사는 없으니까 동사를 끌어다 명사처럼 만들어준 거죠. 두 번째, 영어를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도 마찬가지야.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없지. 그래서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끌어와서 명사처럼 만들어주는 거야. 어떻게? To speak English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To speak English is not easy. 영어를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주어 역할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문법이 뭐냐면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이거는 왜 때문에 등장하게 된 거냐면 잘 생각을 해볼게. 제가 투부정사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 그랬지. 그러면 아무리 짧게 써도 몇 덩어리 붙어야? 두 덩어리 붙어야. 근데 영어는 이건 어디서 들어봐서 할걸? 문장의 앞머리를 길게 쓰는 걸 좋아할까? 안 좋아하지. 그래서 무조건 짧게 써줘야 되는데 이 투부정사가 길어지다 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To drink too much coffee. 너무 많은 커피를 마시는 것은까지가 주어인데 주어가 이미 문장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런 문장 좋아할까? 안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냐면 앞에 있는 이 긴 덩어리 대신에 그냥 짧게 이게 진짜 주어지만 가짜 주어 뭐를 써주기라는 겁니까? it을 써주기란 거예요. 영어에서 나는 이 문장 앞에다가 긴 거 쓰는 거 싫으니까 일단 긴 건 알리고 가짜 주어로 대체를 좀 할게 해서 it을 써놔. 그리고 남아있는 거 그대로 써주면 돼. 이따면 그럼 어떻게 쓸까? is not good for your health까지 그대로 쓰겠지. It is not good for your health. 그리고 진짜 주어는 위치가 어디로? 맨 뒤로. 그치? 문장의 맨 뒤로 가는 거예요. To drink too much coffee 이런 식으로 진짜 주어는 문장의 맨 뒤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우리가 어떤 지문에서 문장을 마주하게 될 때는 이미 가주어 진주어로 완성된 문장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해석을 할 때 이 가짜주어 it을 해석해주면 될까요? 안 돼요. 이거를 뭐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고 해석을 할 때도 이게 가주어 진주어구나 라는 구문 파악을 하신 다음에 뒤에 있는 투부정사부터 진짜주어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여기 우리가 바꾸기 전에 문장 있죠? 요거대로 해석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문장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o visit him tomorrow is possible. 내일 그를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얘는 심지어 주어가 중간에 넘어가는 상태거든요. 이런 때는 가주어 진주어를 P에 써주면 됐죠. 어떻게 쓸까 얘들아? 완성된 문장. It is possible to visit him tomorrow.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해석을 할 때 it을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좋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지금 우리 어디까지 배운 거냐면 가주어, 진주어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주어까지 한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는 개념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주어에 해당하는 개념이었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니? 됐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애가 등장을 하냐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애가 있어. 자, 투부정사라고 하는 애의 형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뭐였다고? 동사 원형이었어. 그러니까 이 동사 앞에다가 주체가 되는 주어를 따로 쓸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죠? 지금까지 봤던 예문들은. 근데 얘가 문장의 주어하고 투부정사의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투부정사의 주체를 따로 밝혀줘야 돼. 그래서 투부정사의 주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 이름이 의미상의 주어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요. 어려운 거 아니라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써주면 돼요. 얘도 목적격이 특별한 어떤 문법이 아니라 for이 전치사인데 전치사 뒷자리가 원래 목적어 자리예요. 그래서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고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인칭대명사처럼 목적격이 따로 있는 경우에만 목적격을 써주면 되고 아닌 경우에는 그냥 명사 형태 그대로 써주면 돼요. 따로 목적격 이런 애들이 없는 애들은.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는 얘들이 되겠지.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앞에 붙어 있다면 그러니까 비단 성격뿐만이 아니라 특성 같은 걸 나타낼 수 있는 애들도 다 해당이 돼요. 여기서 간략하게 예시가 kind, 친절한, foolish, 어리석은 이런 애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전치사를 바꿔줘야 돼. 누구로 바꿔줄까? of. 맞아. 이런 경우에는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써준다. of 플러스 목적격을 써준다. 이런 경우에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써줍니다. 근데 이게 왜 가주어진 주어 다음에 등장하게 되냐면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는 대부분의 예시가 다 가주어진 주어 구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한번 볼게요. 일단 요 빈칸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It was difficult to get up early까지만 쓰면 그냥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려웠다. 근데 여기서는 주체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싶은 거예요. 아, 모두가 아니라 그녀는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면 to get up이라고 하는 투부정사 앞에 그녀는 이라고 하는 의미상의 주어를 달아야 돼. 앞에 보니까 형용사가 difficult네. 이거는 사람에만 쓸 수 있는 성질일까요? 아니. 아니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써주면 돼? 의미상의 주어를 for her 이렇게 써주면 되지. for her. 얘가 지금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다가 의미상의 주어가 붙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볼게요. 얘는 굳이 안 써도 되긴 한데 It is kind to say so. 그렇게 말하다니 친절하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친절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다가 당신을 꼭 써주고 싶은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앞에 보니까 kind는 친절한 사람에만 쓸 수 있는 사람의 성질인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써요? 의미상의 주어를? 어떻게 쓸까? of. of you. of you. 좋습니다. 자, 많이 온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주어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거 또 머릿속에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비로소 명사 주어까지 마무리를 했고 목적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목적어는 원래 문장 내에서 우리가 초딩 때 공부 어떻게 했어? 머리 붙여서 해석한다 그랬지? 간단하게 예를 들면 I love him. 나는 그를 좋아해 라고 할 때 우리가 힘이 목적어니까 그 뒤에다 뭐를 붙였어요? 을을 붙여서 해석해준 애들이 원래 목적어였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뭐뭐 하는 것을 아니면 뭐뭐 하기를 이렇게 해석되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근데 목적어는 이게 문장의 구조상 누구 뒤에 붙어야 돼? 동사 뒤에 붙어야 돼. 그래서 예시 한번 보면 I want, 나는 원한다. 직역을 하면 이번 겨울에 제주도를 방문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want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어 한번 바라보죠. 어떻게 쓸까? I want to visit 제주 this winte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번째도 얘를 조금 직역하면 they 그들은 are planning 계획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 것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 것을 어떻게 쓸까요? They're planning 플랜은 있었으니까. They're planning to open. 일단은 뭐 개최하다 이런 데서 hold 쓰시거나 아니면 have 쓰시거나 to hold a Christmas party 아니면 to have a Christmas party 이렇게까지 쓰시면 됩니다. 여튼간에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동사 뒤에 붙는다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어는 크게 할 게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주어 넘어서 목적어까지 했고 마지막 보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어도 원래 그 우리가 문장 구조에서 보어가 들어갔던 자리에 얘도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비동사 뒤에 위치해서 비동사 뒷자리가 주격 보어였잖아, 그치? 비동사 속성이 해석할 때 뭐 이다라고 해석이 되잖아. 주어는 보어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비동사 뒤에 위치하게 되면 얘는 주격 보어로 쓰인 거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다로 해석된다. 물론 조금 더 가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도 쓸 수 있고 꼭 비동사 뒤에만 쓰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책에서는 요 정도에 국한돼서 설명을 좀 하고 있다. 학교 진도에서는 자, 그의 목표는 훌륭한 요리사가 되는 것이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His goal, 그의 목표는 is 뭐뭐이다까지 나왔어. 훌륭한 요리사가 되는 건 어떻게 쓸까요? To be a great chef. 그렇죠. 잘했어요. To be a great cook 써도 되고 to become a great cook 써도 되고요. 자, 나의 소원은 my wish, 나의 소원은 정원이 딸린 큰 집을 사는 것이라 어떻게 쓸까? 큰 집을 사는 것 she's to buy to be a big house with a garden 이렇게 쓰면 되겠죠? My wish is to buy a big house with a garden 이렇게까지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후들이 싹싹 이게 주어가 내용이 좀 많아서 그렇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주어, 목적어, 보어까지 싹 한 번에 쓸었어.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의문사에다가 투부정사가 붙는 개념인데 여러분들 간접을문문 배웠어요? 간접 의문사, 주어, 지적으로 동사로 쓰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의문사, 주어, 동사가 문장 내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원래 원칙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애들이 있다? 어떤 애들이 있냐면 간접을문문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알고 있으면 더 쫀득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간접을문문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조금 해보면 자, 간접을문문은 의문문이긴 의문문인데 간접자가 붙었다라는 건 일반적인 의문문은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의문사가 쓰이기는 쓰여요. 그래서 얘 어순이 어떻게 쓰이냐면 의문사, 그 다음에 평소문 어순 그대로 주어, 동사 요 순서대로 쓰는 애가 있어. 의문사, 주어, 동사. 그러니까 평소문대로 의문사를 갖고 오고 뒤에 주어, 동사를 달아주는 애인데 이 절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이 절이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그러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 이 덩어리 전체가 원래 그 문장에서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얘들이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어디서 오느냐면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간접 의문문에서 온 애들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의문사 뒤에 쓰여있는 주어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이 문장의 간접 의문문은 단독으로 쓸 수 없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장 내에서 명사가 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했잖아. 그래서 이 문장에 실제 주어가 또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주어하고 간접 의문문의 주어가 겹쳐서 주어를 굳이 두 번 쓸 필요 없을 때 어떻게 줄여 쓸 수 있냐면 얘를 줄여서 쓰는 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야. 그래서 원래 문법은 요 흐름인데 지금 우리가 투부정사 파트니까 얘만 똑 띄어서 쓰인 거지. 그래서 얘를 역으로 바꾸면 제가 방금 했던 그 이야기 나와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왜 간접 의문문이 명사절이니까 이걸 줄여도 동일하게 명사였겠죠. 그리고 거꾸로 바꿨으면 주어 동사로 풀어서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교재에서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필수는 아니지만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를 넣어서 써주면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를 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다시 이야기하면 뭔 소리야.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다시 길게 늘려서 쓰면 간접 의문문이 돼 라는 게 지금 제가 했던 그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을 한번 보시면 what to do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석하면 돼? 무엇을 할지. 그럼 where to go는 어디로 갈지, 그치? 그 다음에 when to do는 언제 할지, 그 다음에 how to do는 어떻게 할지. 좋습니다. 요런 맥락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밑에 예문한 거 우리가 깔끔하게 해보자. 우리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 쓸까? We don't know, we didn't know. How to say? 그치. 무슨 말을 할지니까 무슨? What to say to them.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How는 어떻게. 무슨 말인가?
그럼 얘들 같은 경우에도 그거 아니니?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니까 여기에 우리를 두 번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줄여준 거고, 근데 우리는 문법 연습을 하고 있는 거니 이거를 간접불문으로 다시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 What What we should say. 그렇지. 다시 늘려버리면 what you should say.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명사적 용법까지는 마스터를 한 겁니다. 그럼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이 정리가 더 중요하거든. 지금까지 배웠잖아. 그럼 머릿속에 정리 한번 해보자. 투부정사의 기본 형태는 뭐였다고? 투 플러스 동사원형. 자, 이건 흡수가 됐어. 근데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 품사에서 왔다 갔다 한다 했지. 첫 번째가 뭐? 명사. 두 번째가 형용사. 세 번째가 부사. 좋았어.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까지만 공부를 한 거예요? 명사까지만 공부를 한 거야. 자, 명사적 용법은 원래 문장 내에서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투부정사가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라 그랬어. 원래 문장 내에서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누구 있었어? 주어, 목적어, 보어까지 됐지. 그럼 우리가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쓰일 땐 보통 어떻게 해석된다고 그랬지?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것은 그치 뭐뭐하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랬어. 그리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주어 자리에 중요했던 문법 포인트가 두 개 있었거든. 첫 번째 주어가 너무 길 때 쓰는 거 뭐야? 가주어진 주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 있었지?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쓸 때랑 아니면 사람의 성질이나 특성이 나올 때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이게 떠오르면 지금 선방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된다 맞죠? 뭐뭐하는 것을. 그렇지. 뭐뭐하는 것을. 그리고 얘는 목적어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누구 뒤에 붙어요? 동사 뒤에 붙어요.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어는 우리가 아주 쉽게 어떻게 봤죠? 누구 뒤에? 비동사. 비동사 뒤에 붙어서 뭐뭐하는 것이다 라고 쓰이는 주격 보호 자리에 쓰인 애들을 봤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요거를 다 공부하고 나서 명사절 이야기를 하나 더 했었거든요. 어떤 거 있었어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요렇게 쓰이는 애도 명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배웠고, 사실상 얘는 어디서 온 거라고? 그 의문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로 쓰이는 그 간접 의문문에서 온 거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투부정사의 명사적 문법까지를 머릿속에 넣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구두로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돼서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문제를 풀었을 때 제대로 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까지 하고 한번 끊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형용사적 용법은 아까 명사적 용법이랑 똑같아. 원래 문장 내에서 형용사는 뭐 하는 애였을까? 원래 꾸며주. 그게 뭘 꾸밀까? 형용사는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 자, 다시 그러면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형용사는 제가 항상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사전에 쳤을 때 이렇게 끝나면 형용사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드렸어요. 어떻게 끝나는 애들? 니은 받침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뭐뭐을 이렇게 끝나면 걔들이 형용사라고 그랬어. 그치? 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easy 무슨 뜻이야? easy 쉽게. 쉬운이죠. 그럼 니은으로 끝나니까 얘는 무슨 사예요? 형용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문제를 쓸 때 an easy question이라고 하면 이건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하나의 easy 쉬운 question 질문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지? 그럼 이때 question의 품사가 뭐예요? 퀘스천이 분사하고 명사. 그럼 형용사 뭐 하는 애입니까? 명사를 꾸미는 애였어요. 자, 형용사라고 하는 애가 원래 명사를 꾸며주는 애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는 건 동일하게 누굴 꾸며주고 있다는 거겠어?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easy question 했을 때도 봤지만 보통 형용사는 명사 앞에 분이 뒤에 분이 앞에 붙여 그쵸? easy 쉬운 문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네. 투부정사라고 하는 애는 투 플러스 동사원형. 아무리 짧게 써도 두 덩어리란 말이야. 근데 영어에서는 긴 걸 앞에 써 뒤에 써? 뒤에 써. 그래서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쓸 때는 명사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뒤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자,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쓸 경우 이거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며
사실 저는 요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꾸미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려면 뭐뭐 하는, 뭐뭐 할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라는 것까지가 형용사적 용법의 포인트야. 그러면 첫 번째 예문 한번 볼까? 그녀는 해야 할 숙제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예시가 있어. 근데 많이까지는 써있거든요. A lot of, 많은까지는 써있어. 그러면 해야 할 숙제만 우리가 장문하면 돼. 하다가 do니까 활용해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나서 홈워크. 그치? homework이라고 하는 명사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 to도 붙여서 얘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에 있는 homework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는구나 라는 거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마실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마실 무언가를 쓰면 돼. 그럼 어떻게 쓸까?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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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nk to Something something to drink. 그치? something to drink 이렇게까지 써주면 되겠지. 우리는 필요하다 무언가인데 뭐 할 뭔가 to drink 마실 무언가 이렇게까지 쓰면 돼요. 형용사적 용법은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여기까지 정도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포인트가 있어. 말을 좀 어렵게 썼는데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가 전치사를 필요로 하는 자동사로 쓰인 경우 전치사를 함께 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나는 앉을 의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예문에서 원래 어디에 앉다가 무슨 뜻이 뭐 어떻게 쓸게요? 원래 어디에 앉다가 sit on. 원래 어디에 앉다는 특별한 게 아니라 원래 어디에 앉다가 sit on까지를 써줘야지 뒤에 어디에 앉는지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전치사까지 붙여서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을 우리가 자동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치사에서 문장이 띡 끊기면 어색해 보이겠지만 그래도 전치사까지 다 써줘야 돼 라고 하는 문법이야. 나는 앉을 의자가 필요하다. 어떻게 쓸까요? 그럼 I need A chair a chair to sit on. to sit on. on까지를 꼭 써주라는 거야. I need a chair to sit on. 이게 on에서 끊기면 이상해 보이겠지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원래 이렇게 쓰는 거니까 꼭 전치사 놓치지 말고 써줘 라고 하는 게 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포인트 하나예요. 이런 애들이 또 뭐 있냐면 Write with. 맞아 그런 것들. 내가 연필이 필요해. 쓸 연필. 그럼 어떻게 쓸까? I need a pencil pencil to to write with. write with. 그치 뭐뭐로 쓰다니까. 그러면 또 똑같은 문장 구조로 나는 쓸 종이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쓸까? A paper to I write. need a paper to write on.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 함께 놀 친구가 필요해는 어떻게 쓸까? I need a friend to play. play with.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식간에 어디까지 마스터를 하신 거냐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건너서 형용사적 용법까지 마스터를 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뭐라고요? 형용사. 뭐라고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투부정사와 형용사랑 썼을 때 네, 이제 그 something to drink가 이제 그러니까 to가 뒤쪽에 나오잖아요. 네. 이제 동사 원형 뒤에 이제 전치사가 들어가는데 그걸 꼭 짚어줘야 하는 거예요. 방금 배운 거요? 이제 근데 그게 아니지. 붙일 때가 있고 아니지, 붙일 때가 있는 해석을 해보면 되잖아. 해석을. 봐봐 지금 해야 할 숙제가 있고 마실 무언가 있잖아. 아, 그 차이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자동사하고 타동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동사하고 타동사 그래 그럼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일단 형용사적 용법에서 한번 끊고 갈 거니까 자타동사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지. 근데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해.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그냥 단독으로 쓰인 drink라든지 do 이런 애들은 그냥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 있어요. 전치사가 없이. 이런 애들은 타동사인 거야. 이해됐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방을 샀다 어떻게 장문합니까? I bought a bag 이렇게 쓸 거죠. 그러면 이 buy 같은 경우에 뒤에 뭔가를 쓰지 않고 그냥 가방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받을 수 있죠. 이런 애들은 타동사예요. 근데 자동사라고 하는 애들은 뭐냐면요. 원래는 목적어를 못 받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는 목적어를 받을 수 없는데 목적어를 받으려면은 뒤에 전치사나 부사를 써야지만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애들 이런 동사 군집을 우리가 자동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을르를 못 쓰는 거예요. 자동사들. 못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사실상
앉을 의자라고 하는 게 어디에 앉다라는 표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앉을 의자를 달고 오기 위해서는 on까지를 써야 되는 거야. 어디에 앉다가 sit on이니까 sit까지 쓰면 의자를 못 붙여요. 그냥 나는 앉는다 요거까지만 돼요. 그러니까 I sit a chair 이런 문장이 없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I see on a chair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마스터는 좀 힘들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자동사 군집에 대해서 조금 이제 경험치가 쌓이게 되고 보통은 자타동사 왔다 갔다 하거나 대부분 타동사예요. 근데 자동사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자동사의 또 대표적인 예 그거잖아요. listen. Listen to. listen도 to까지를 써야 음악을 듣다를 쓸 수 있어요. 아, I listen to music 이런 식으로. 이번에 저희가 수안 쓰는 그러니까 자타동사의 개념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I listen 나는 듣는다까지 쓰면 비문이 아니거든요. 근데 무엇을 듣는다라고 쓰려면 to가 필요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동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동사인 경우에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기 위해서 꼭 뒤에 붙어있는 전치사를 가지고 와라. 거기까지 써야 한다는 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포인트였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머릿속에 우리 수업 끝내기 전에 다시 한 번만 복기를 해봅시다. 반복만이 살길. 자 투부정사의 기본 형태 어떻게 쓰인다고? 투 플러스 동사 원형. 그리고 이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품사를 왔다 갔다 누구 명사, 형용사, 부사. 좋았어. 그러면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 원래 문장 내에서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누구? 주어, 목적어, 보어. 좋았어. 그럼 주어 자리에 쓰일 때는 뭐를 붙여서 해석한다고 보통? 조사? 맞아. 뭐뭐하는 것은 뭐뭐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그랬고 명사적 용법의 주어에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주어가 길 때 가주어, 진주어. 그 다음에 형용사 보고 결정하는 그건 뭐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포인트가 있었어. 그러면 주어 마스터였고 두 번째 목적어는 보통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뭐뭐하는 것을 요 정도로 해서 목적어 파트는 뒤에서 제가 더 설명할 거긴 한데 동명사하고 비교해서 간단하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 마지막 보어는 우리가 배운 건 무슨 동사 뒤에 붙는? 비동사 뒤에 붙는 주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투부정사의 보어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보 한번 다 배우고 나서 배운 명사절이 하나 있었어. 뭐였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그렇지. 근데 얘는 원래 어디서 온 거라고? 간접의문문. 근데 간접의문문은 어순이 어떻게 된다고?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슈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겠지. should가 조동사니까.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하면 이제 명사적 용법까지 봤어. 두 번째는 형용사적 용법 갈 건데 형용사는 원래 누구를 꾸며주는 애였다고? 명사. 그래서 투부정사도 동일해. 근데 투부정사는 덩어리를 아무리 짧게 써도 두 개니까 명사 앞으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그 다음에 하나 더 포인트. 자동사가 올 때는 뭐까지 써야 된다고? 이상해 보여도 전치사까지 써줘야 돼까지 하면 이번 시간에 배운 걸 머릿속에 잘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부사적 용법 연결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선비의 도시 대전인가요? 그 뭐 큰 자연재해도 없고 뭐 교통의 요충지고 천도 많고 산도 이렇게 있고 둘러싸 있고 어머니 대전 분이셨구나. 할머니 딱 가면 진짜 평화로워요. 대전 좋았어. 쌤도 다녀올게. 핸드폰. 그러면 슬슬 우리가 이 텐션에도 연결을 해서 부사적 용법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머릿속에 보기를 좀 해보면 괜찮아. 저안 부사고. 투부정사의 형태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공부를 했고 투부정사의 포인트였던 다양한 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이 사실상 내용이 제일 많아서 그거 해치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 했고 지금 볼 게 부사적 용법이야. 자, 부사적 용법을 알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원래 부사의 속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훨씬 더 접근이 쉽거든요. 부사는 원래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아세요? 보충해주는 보충. 맞아. 부사라고 하는 애는 원래 역할이 뭐냐면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야. 그럼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 문장의 필수 성분도 아닌 걸 문장에 왜 쓸까? 안 써도 되는 거 왜 쓸까? 약간
그냥 자세하게. 좀 꾸며주기 위해서. 맞아, 꾸며주는 거 아이들아. 우리가 바깥에 나다닐 때 옷을 입을 때도 티셔츠에 바지는 필수로 입어야 되잖아. 안 입고 다닐 순 없잖아. 근데 귀걸이는 안 한다고 죽진 않잖아. 근데 귀걸이 왜 하는 거야? 그치, 예쁘라고 꾸며주려고. 그래서 부사 적용도 마찬가지인 거야. 꾸며주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뜻이 조금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뜻으로 꾸며줄 수밖에 없겠죠. 다양한 의미를 추가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투부 정사의 부사 적용법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다양한 의미들을 암기를 해서 적시적소에 쓰는 것, 그것이 투부 정사의 부사 적용법의 포인트인데, 일단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것부터 보자고요. 타율이 높은 것부터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투부 정사의 부사 적용법의 목적은 알걸요. 해석이 어떻게 되는 애게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얘는 리딩 지문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쓰이는 게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얘는 심지어 we went까지 쓰면 완벽한 문장 끝이었어요. 우리는 갔다. 전치사고 to the market. 시장에 갔습니다. to buy some food. 어떻게 해석해 주면 돼요? 우리는 우리는 과일을 사기 조금 위해 사기 위해서. 그렇지. 약간의 과일을 사기 위해 시장에 갔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들. 우리는 약간의 과일을 사기 위해 시장에 갔다. 이렇게 했으면 쌤 이거 저희 정규 수업 때 한 번 했지 않아요? 했어요. 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유 판단의 근거라고 해서 얘는 위에 거만큼 자주 쓰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판단의 근거처럼 해석을 해줄 때 뭐뭐 하다니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애들 있죠. 뭐뭐 하다니. 예문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She must be a nice person. 그는 착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뭐 하다니? 나를 나를 돕다니. 얘는 보통 뭐의 원인이냐면 감정의 원인이에요. 이렇게 접근하면 훨씬 더 쉬워지겠죠. 왜? 감정의 원인이 되려면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한번 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감정의 원인이 되기 위해선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들어가줘야 된다. 자, 얘도 그러면 그냥 예문으로 바라볼게. I was surprised to see him. 나는 surprised, 놀랐다. surprised가 놀라운, 그러니까 놀란 이런 뜻의 형용사니까 뒤에 to see him이라고 하는 건 해석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니? 나는 그를 봐서 그를 봐서 놀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따로 뭔가 해석법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앞에 거에 붙여서 다 해석할 수 있어. 이렇기 때문에 따로 이 한글 해석법에 대해서는 제가 쓰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결과.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 왜냐면 이게 한국어로 약간 의역하면 딱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일단 결과는 앞에 거 해석, 그 결과로 뒤에 거 투부정사 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앞에 거에서 그 결과로 뒤에 거 하다 라고 쓰이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럼 예문을 보시면 요거를 그대로 넣어서 해석을 하잖아. 그럼 he grew up, 그가 성장해서 to be a soccer player, 그 결과로 축구 선수가 됐대. 이게 잘못된 문장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말을 자연스럽게 좀 의역을 하면 그가 자라서 축구 선수가 되었다라는 뉘앙스로 쓸 때 쓰이는 것이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야, 철수가 커가지고 그 결과로 선생님이 됐어. 이렇게 잘 안 하잖아. 그냥 철수 커서 선생님 됐다 이렇게 하지. 그래서 그 뉘앙스로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건도 잘 안 쓰이기는 하는데 얘도 간간히 나오긴 하니까 뭐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애들. I would be happy. 내가 기쁠 텐데 to pass the exam 뭐 한다면? 약간 if 같은. 그렇죠. 시험에 통과한다면 기쁠 텐데. 자, 그 다음 형용사 수식과 부사 수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원래 부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위에 제가 부사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부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지만 쓰인다라는 것은 조금 문장의 의미를 다채롭게 해주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부사의 속성은 뭐냐면 부사가 어떤 품사를 수식할 수 있을까? 아까 형용사는 명사를 담당하고 있었잖아. 그럼 부사는 누굴 수식할 수 있을까? 형용사 뭐 형용사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그 형용사를 가지시 않나? 주어 아니죠. 형용사 뒤요. 주어인데요. 그 동사? 주어라고 하는 거는 문장의 구성 요소니까 품사로 이야기해 봅시다. 동사 빼고 분다. 동사도 수식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도 쓰지 않아요. 부사는 부사도 수식할 수 있어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한 개 안 된다고. 다재다능. 뭘까? 형용사가 누구 담당하고 있었지? 명사.
명사. 걔는 이미 임자가 있기 때문에 걔 빼고는 다 수식하는 거야. 알았지? 문장 전체도 수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사가 원래 수식을 할 수 있었던 형용사하고 부사도 우리가 부사적 용법에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문장입니다. Chinese 중국어는 is difficult.까지만 써도 문장이 돼요. 어렵다 되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쓰고 싶었냐면 배우기에 어려운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뒤에가 앞에 있는 difficult라고 하는 단어를 꾸며주고 있는데 difficult는 사전에 당당당당 치면 뜻이 뭐예요? 어려운. 그럼 니은 받침으로 끝나니까 무슨 사? 형용사. 이런 애들이 이제 형용사 수식인 거야. 얘는 제가 보니까 따로 한글 해석법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앞에 품사에 붙여서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볼게요. You were tall enough to reach the shelf. 자, 여기도 심지어 얘는 you were tall까지만 쓰면 완벽한 문장이에요. 너는 크다. 어떻게 커? enough. 충분히 큰데 뭐 하기에 충분히 큰 거죠? to reach the shelf. 그치? 선반에 닿을 정도로 닿기에 충분할 정도로 키가 크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럼 이때 to reach the shelf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enough라고 하는 단어를 꾸며주는데 이때 enough는 뭘로 쓰였게요? 안 돼요. 근데 해석을 지금 이렇게 써있지만 you were tall enough까지만 해석을 해보시면 너는 충분히 크다지? 그럼 충분히 분사 뭘로 쓰인 건가? 부사.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부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부사가 그래서 부사. 형용사 수식과 부사 수식을 제가 왜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로 봤냐면 위에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앞에 단어를 꾸며줄 수 있는 거 뭐도 있었어요? 그치? 형용사적 용법도 뒤에 투부정사 앞에 단어를 꾸며줬는데 걔는 다만 앞에 단어의 품사가 뭐였을 뿐? 명사였을 뿐. 그거를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더라. 까지 하면 투부정사의 굵직한 것들은 우리가 다 한 거야. 투부정사의 굵직한 것들은. 그럼 우리가 드디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주목구를 건너서 형용사 용법을 건너서 부사까지 온 거거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하고 나머지 잔챙이들이 있어요. 잔챙이들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머릿속에 우리가 잘 기억을 해보자. 천천히 해도 좋으니. 자, 투부정사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투 플러스 동사원형. 맞아, 투 플러스 동사원형. 그리고 우리가 투부정사를 부정해주고 싶을 때는 앞에다가 뭐 쓰면 됐죠? not이나 never 이런 애들 써주면 됐어요. 그리고 투부정사에서의 큰 문법적인 포인트는 부정사라고 하는 게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몇 가지 품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포인트였거든. 첫 번째 무슨 사? 명사. 두 번째 무슨 사? 형용사. 세 번째 무슨 사? 부사. 이렇게 세 가지 용법으로 쓸 수 있었어. 명사적 용법부터 차분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 명사라고 하는 건 원래 문장 내에 어디 들어갈 수 있었죠?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어. 그럼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요? 뭐뭐하는 것은, 뭐뭐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고 주어 자리에 중요한 문법적인 포인트가 두 개가 더 있었는데 주어가 길어질 때 어떻게 써요? 가주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앞에 붙어 있는 형용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포인트가 됐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썼죠? 투부정사는 목적격. for 플러스 목적격. 그런데 앞에 보이는 형용사가 사람의 성질이나 특성을 나타낼 때는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쓸 수 있었다. 목적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목적어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석돼요? 뭐뭐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되는 애들이었고 그리고 그 목적어라고 하는 애가 누구 뒤에 붙죠? 원래? 무슨 사 뒤에 붙죠? 주어? 동사? 목적어죠. 그래서 동사 뒤에 붙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어 역할로 쓰이는 애들 보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배운 건 간단했어. 무슨 동사 뒤에 붙는 애? 비동사 뒤에 붙는 주격 보어 자리에 쓰였던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대해 공부를 했고 이 주목보까지 다 끝나고 났을 때 얘들아 한 번 더 나오는 명사절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어. 간접 의문문에서 주어가 필요 없을 때 줄여서 쓸 수 있었던 버전 뭐였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근데 이걸 다시 간접 의문문으로 늘려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의문사, 플러스 주어, should,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다시 늘려서 쓸 수 있었다까지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까지는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있고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형용사가 원래 누구를 수식해 주던 아이였어요? 명사. 명사를 수식해 주던 아이였어요. 근데 투부정사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명사 어디로 가서 수식을 해줘요? 뒤. 명사 뒤에 가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때 자타동사에 대한 개념이 좀 나왔었는데 우리가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 자동사였다면 뒤에 뭐까지를 꼭 붙여라? 전치사. 전치사까지 꼭 붙여라. 문장이 뭔가 이상해 보이더라도 그게 맞는 문장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부사의 용법으로 쓰이는 것들은 부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었거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첫 번째 목적 어떤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목적 목적. 잠시. 얘는 뭐 목적 하기 뭐가 아니에요. 뭐뭐 하기 뭐뭐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었던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유 판단의 근거 뭐뭐 하다니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붙어서 감정의 원인으로도 쓰일 수 있었다라는 걸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해서 우리가 낯설게 느꼈던 결과적 용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결과적 용법은 어떻게 쓰이는 애들? 뭐에서 그 결과로. 그렇지 뭐뭐 해서 그 결과로 뒤에 투부정사 그 결과가 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사가 원래 형용사도 수식할 수 있고 부사도 수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품사에 따라서 형용사 수식인지 부사 수식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투부정사의 큰 틀에 대해서는 공부를 모두 한 겁니다. 자 이거를 잘 정립을 하고 계시면 그 다음에 이제 잔챙이 살을 조금 붙여보도록 할게요. 요 개념보다는 사실상 이 예문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제가 예문으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보시면 She is smart enough to solve the problem. 우리가 이 문장 구조를 방금 봤어요. 자, she is smart. 그녀는 똑똑해. 얼마나 똑똑해? enough니까 충분히 똑똑해. 자, 뭐 하기에 충분히 똑똑해? 문제를 푸는 것에. 그치 문제를 풀기에 충분히 똑똑하다라는 뜻이었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방금 배웠던 거 그럼 얘는 굳이 따지면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으로 쓰인 걸까? 부사. 그치 부사적 용법의 그 표 중에 뭘까요? 부사를 부사 수식이죠. 투부정사의 아. 부사적 용법의 부사 수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 구조를요 개념화 해놓은 게 1번이에요. 형용사나 부사 뒤에 enough가 붙어서 투부정사가 붙었을 때 우리가 해석 어떻게 했어요 방금? 뭐뭐 하기에 충분히. 맞아요. 뭐뭐 하기에 충분히 뭐뭐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냥 예문으로 보는 게 편한데 뭐뭐 하기에 충분히 뭐뭐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고 이게 내신에서 또 어떻게 나오냐면 소댓 구문으로 풀어서 쓰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잘 생각을 해봅시다. She is smart enough to solve the problem. 그녀는 그 문제를 풀기에 충분히 똑똑하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똑똑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있다는 거. 그래서 걔를 소댓 구문으로 풀어서 써보면 소댓이 너무 뭐뭐해서 뒤에 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사를 부제를 맞춰서 써보면 so 뒤에다 형용사나 부사를 붙이시고 그 다음에 이때 대신 접속사 대시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문장의 형태로 풀어주면 돼요. 문장이라 하면 뭐가 필요해요? 주어 동사 맞아. 그러면 주어 쓰고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 쓰고 동사 원형으로 쓰면 얘네 두 개를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다. 이게 내신에서 자주 나와요. 그럼 밑에 바로 실전으로 가보자고. She is smart enough to solve the problem. 이거 풀어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소댓으로. She is so smart. 그렇지. That she she can solve solve the the problem. problem. 잘했어. She is so smart. 그녀가 너무 똑똑해서 that she can solve the problem.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거 약간 응. 캔을 응. 켄트 같은 걸로 나와요. 켄트 버전도 바로 뒤에 나와요. 자, 두 번째 거 가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투투용법이라고 맨날 이야기를 하는 애들인데 얘들을 예문으로 보는 게 후배다 편에 밑에 예문 해석해볼게요. You were too young까지만 하면 무슨 뜻이야? 너는 너무 어려. 너무 어려. 뭐 하기에? 운전하기. 그치? To drive a car. 운전하기에 너무 어려워라는 뜻이야. 그러면 굳이 또 분석을 해보자면 얘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으로 쓰인 것 같아요?
이것도 drive 부서 부사적용법의 그 표에 뭘까? 부서 젊으니까 어. 형용사. 그치. 앞에는 0이 이때는 어린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의 형용사 수식입니다. 자, 방금 했던 거 그대로 개념화해서 보면 투는 뒤에 거 하기에 너무 뭐뭐한 이런 뜻이 되죠. 뒤에 거 하기에 투부정사 하기에 너무 뭐뭐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죠. 투부정사 하기에 너무 뭐뭐한. 이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가 외워야 될 것 같지만 외울 게 아니라 앞에 있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의 형용사 수식과 부사 수식을 이해하고 있으면 자동방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이렇게 해야 돼. 이거를 이 구문을 외우고 있잖아. 그럼 이제 본인도 답답하고 힘들지. 그러니까 위에 거를 제대로 공부했으면 자동방으로 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볼게. You are too young to drive a car. 너는 운전하기 너무 어리다는 건 어려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 못한다는 거. 못한다는 거. 그러면 이번에는 so that으로 풀어서 써볼게. 그러면 so 뒤에 형용사 부사 써서 너무 뭐뭐 해서 못한다가 돼야 되니까 can 써야 될까 can't 써야 될까? can't. 그리고 이때 대신 접속사 대시기 때문에 문장의 형태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주어 can't 동사원이요. 너무 형용사 부사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밑에 또 장문 해봅시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쓰면 돼? Your 너는 차를 You are so young so young that You are so young that that you can drive. you can't drive a car. drive a car. 그렇지, 잘하시네요. 첫 번째 1번에서 25번까지가 투부정사에 해당하는 문제이니 지금 한번 풀어보시죠.